네, 일단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여기 생방송 오기 전까지 한의원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1차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이런 어깨 통증 또는 목의 통증을 같이 호소해서 오셨을 때 가장 해야 할 일이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한지, 뭐 예를 들면 MRI를 꼭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엑스레이를 우선 찍어보는 게 필요한지 이런 걸 이제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셔서 이제 침도 맞고 약도 드시고 뭐 다른 뭐 물리치료도 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게 증상이 얼마나 갈지 또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지 예후를 판정해 주는 게 그걸 진단해 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주신 내용들은 사실은 이 증상만 가지고는 이게 목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어깨 때문에 온 것인지 사실 여러 가지로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알려진 정보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오셨을 때 또는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셨을 때 호소하는 증상이 나 목을 이렇게 삐끗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잠을 잘못 잤어요 해가지고 뭐 어깨 죽지 안쪽에만 아파요.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또 그렇게 아플 때 저 팔꿈치나 손까지 내려가고 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호소를 할 때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항상 있다. 또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어떤 관절이나 또는 디스크의 압박에 의해서 신경에 의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그림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진료를 하면서 이제 의심되는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보시면 공통적으로 손까지 신경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유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어깨 죽지까지만 아픈 경우도 있고요. 또 공통적으로 뭐 흔히 이렇게 환자분들은 일반인들 뭐 날개뼈 이렇게 표현하지만 견갑골 안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게 주요한 특징으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원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근육통이니까 며칠 가겠지, 뭐 그냥 쉬면 낫겠지. 뭐 사실 왕 아나운서도 여기 이런 데 아파서 고생하신 적 있죠. 그쵸. 잠 잘못 자서. 근데 이제 한 며칠이면 뻐근하고 낫겠지. 그러죠. 뻐근하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사실은 목에 디스크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사실 많다는 거죠. 이게 나이에 특별히 관계없이 뭐 꼭 지금 시청자분처럼 70대가 돼야만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 20, 30대에도 운동 많이 하는 경우에도 이런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갖고 있는데 치료도 잘 안 나왔어. 이런 경우는 사실 추가적인 검진이나 또는 그 영상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학적인 문제만으로 이렇게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근육 때문에도 이렇게 아픈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는 흔하게 연관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근육이 너무 약해졌거나 또는 너무 긴장이 돼 있거나 이런 이제 근육의 앞, 뒤 또는 좌우의 언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이 잘 안 맞는 문제 때문에 여기서 통증이 유발돼 가지고 이게 팔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으면 뭐 손가락에 꼭 저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디스크가 없는데도 이게 저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직접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많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거에서 자꾸 의존하시다 보면은 쓸데없는 정보만 쌓여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냥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목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목에 자극을 줬을 때 증상이 유발이 돼야 돼요. 또는 어떤 근육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근육을 스트레칭하든지 힘을 줬을 때 증상이 유발이 됩니다. 이런 거를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이학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분은 애매하니까 뭐 MRI를 더 찍어봐야 돼. 또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돼. 이런 식의 조언을 가능해지니까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자세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자세를 항상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뭐 신경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근육이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마지막에 또 자세의 문제도 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 엑스레이 촬영상 경추가 좁아졌다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주성원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경추가 좁아져 있다고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자세 자체가 굉장히 많이 깨어져 있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1차적으로 본인이 목이 지나치게 앞으로 나와 있는 일자목이나 거북목 형태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세가 바른 경우에는 귀 중심이랑 이 어깨 라인이 직선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평소에 목을 앞으로 많이 빼고 있거나 이제 고령이신 경우는 거기에다가 이제 가슴은 수축되고 허리는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신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가 돼 있으면 목이 앞으로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이 주어지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뒷목과 앞을 지지하는 근육들, 사각근, 흉쇄우돌근, 그다음에 후두의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과긴장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화가 되도록
이제 치료 및 관리 혹은 스트레칭들이 이루어져야 이 증상들이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단순히 또 목과 관련된 경추와 관련된 자세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만성적으로 계속 통증이 이어진다고 하면 전체적인 어떤 자세의 밸런스도 고려가 돼서 생활 습관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세의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각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있는데 사각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은 우리 옆쪽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의 사이를 통해서 팔을 지배하는 운동신경, 감각신경, 혈관 등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각근이 이렇게 목이 앞으로 나와서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된 경우에는 목의 근육에서 1차적으로 신경과 혈관이 눌려서 이 팔의 통증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이제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또 굉장히 많이 호발하는 이 양상의 경우에 이 상박의 통증과 하지부에 힘이 빠지는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게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은 이 쇄골과 이 늑골 1번 늑골의 경우에 사이를 통해 가지고 이 팔로 신경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 부위가 이제 자세가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구조적인 안정성이 떨어져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 통증이 유발이 되어서 이 신경 라인상으로 통증이 유발되거나 힘이 빠지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게 팔이나 경추의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전체적인 어떤 자세상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학적 검사와 혹은 뭐 진단 기기상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가 이 플랜이 정확하게 짜져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자세 불균형으로 인해서도 이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자세 불균형 아니면은 근육이 원인이 됐건 어떤 방법이든 치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증상의 특징까지 알아봤다면 치료 방법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박진 원장님, 그렇다면 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 방향 사용을 할까요? 네, 요즘에 한의원 안에도 그 재활치료실이나 운동치료실을 이제 가지고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꼭 그걸 구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방문하시면 그 원장님이나 이제 다른 의료진한테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운동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건지. 물론 그전에는 충분한 진단이 먼저 우선 선행돼야 되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세의 문제가 이렇게 왔다. 자세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목 디스크가 됐든 흉곽축 증후군이 됐든 이런 어깨 쪽에 방사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등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등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몸이 앞으로 자꾸 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 근육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운동들을 이렇게 소개를 한다든지 알려준다든지 또는 유튜브나 뭐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요. 특히나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목 디스크 자체를 완화시키는 걸 예전에는 견인 치료 종류를 많이 권하거나 또는 그런 물리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스스로 그의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목 디스크가 있을 때 고개를 뒤로 젖히면 사실은 대부분 팔 쪽의 증상이 심해집니다. 근데 어깨 죽지를 뒤로 모아주는 자세 자체로 이쪽 등을 쭉 펴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 그런 식의 재활 운동을 병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어깨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힌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젖히는 거죠. 이거를 오래 하시는 게 아니라 한 5초 정도만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그거를 환자분한테 시범을 보이거나 따라하게 해가지고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께서도 혹시나 이제 본인이 목 때문에 갖고 있는 신경통이라고 의심이 된다면 이 자세를 하시고 증상이 개선이 된다면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자세를 하는데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고 불편하다 그러면 억지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냐고 물어보시면 통증이 유발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반복해서 시행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의원에서 이제 오시면 이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침 치료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이제 신경이 됐든 근육이 됐든 그 자리에 소염이나 또는 이제 근육 이완을 목적으로 저희가 약침, 한약재로 된 그 한약재로 된 처방을 추출한 그 약침이나 봉침을 써가지고 이런 통증과 증상 개선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추나 치료라고 해서 그 환자분들의 그 목의 근육이나 신경 이완을 목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이게 근육 기인성이든 자세의 문제이든 또는 목의 신경과 관련된 문제이든 한약적 치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재활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한방 치료 방법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 성호 씨도 따라했는데 어떻게 좀 시원한가요?
저도 이거에서 딱 따라했는데 네. 뻐근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틈틈이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네. 저희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컴퓨터를 보면은 자꾸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바른 자세를 하라고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데 이 바른 자세뿐만이 아니라 또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주성환 그렇죠. 원장님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이런 근골격계상의 통증의 경우에는 자세가 일단 개선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 박지원 원장님의 자세 교정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일단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염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의 이 기원이 염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염증을 악화시키지 않는 게 사실은 생활 습관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염증을 유발하는 두 가지 요인을 크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스트레스나 어떤 심리적인 문제 혹은 거기에 파생되는 수면의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평소에 먹고 있는 음식들이 이제 유발하는 염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 혹은 수면의 질을 따지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생활 습관, 그래서 뭐 명상이라거나 뭐 종교가 있으시면 기도 같은 거, 혹은 뭐 각종 사회 활동 이런 것들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들이 이런 통증 치료, 만성적인 통증 치료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수면의 질을 사실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서 자는 시간을 충분히 한다거나 아니면 알맞은 수면 환경을 이제 만들어서 수면을 더 잘 취한다거나 혹은 그걸 위해서 낮에 햇빛을 많이 쬐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근골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화기 문제인데요. 소화기 문제에서 1차적으로 제일 배제가 돼야 되고 이렇게 근골격 통증과 연관이 있는 것은 설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혹시나 과량으로 복용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설탕을 생활 습관상에서 최대한 배제를 하는 이제 이 식습관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세는장 증후군이라 그래서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제 우리 염증 유발인자가 장을 뚫고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먹고 있는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그리고 또 장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유산균,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나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어떤 식이섬유나 기타 이 영양 상태를 고려한 어떤 식단을 감안하신 거 이걸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프리바이오틱스 혹은 장의 컨디션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어떤 생활 습관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전체적으로 어떤 장 컨디션이 좋아져서 염증을 완화시키면 이 통증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그 3년 전에 발병 이후에도 계속 있으셨다 그죠? 3년 전에 발병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어요. 계속 있으시고 그 사이 강도가 뭐 줄거나 더 심해지거나 하지는 않으셨었나요? 조금 줄기는 했어요. 조금 약간. 줄긴 했고 이제 그 사이에 뭐 아주 큰 차이는 없이 조금 줄기는 했고 최근에도 계속 고통을 받고 계신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따로 치료나 관리를 하신 적 있으세요? 아, 지금도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계시고 예.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예. 신경이 이미 일부가 손상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주 초기에 조금 더 이 관리가 잘 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상포진이 기본적으로 우리 수두나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이 신경을 갖다가 이렇게 갉아먹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체내의 면역력이 굉장히 좋을 때는 활동을 전혀 못 하다가 예. 이제 이후에 이 체력적인 부분이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어머님이 그 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실은 지금까지도 전체적인 어떤 면역력이 저하가 돼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어떤 체력이나 회복력이 좋아져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어머님 증상의 전체적인 어떤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식사는 잘 하시나요? 밥도 잘 먹고 있고요. 네, 그 여러 가지로 많이 민간요법도 먹고 있어요.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무시는 건 어떠세요? 그 대상포진 병원에서 약을 지오는데요. 네네. 거기에가 수민제가 반 조각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복용하시고 주무신다 그죠? 예. 그럼 네. 잘 자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소화기나 수면 부분에서 아주 크게 문제가 없으면
예. 일단 그 부분은 계속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감각신경이 손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보통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것들 피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눈썹이 오른쪽 눈썹이 무지하게 아파요. 많이 아프시다 그죠? 예, 그리고 혹시 커피 커피 자주 드시나요? 예. 커피 안 먹어요. 커피 안 드시고 이제 커피나 술, 뭐 담배 혹은 설탕 같은 것도 일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일단은 평소에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런 부분 많이 안 하신다 그죠? 커피나 술, 커피 술은 아예 안 먹고요. 담배, 설탕 설탕은 좀 먹어요. 다른 것은 안 먹고. 다 이제 많이는 안 드신다 그죠? 예, 예. 지금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큰 악화 인자는 없다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예. 이런 경우는 사실은 후유증이 신경세포가 손상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복용하시는 약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잠깐씩 통증이 괜찮다 또 다시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그래요. 이게 이제 회복이 완전히 될 때까지 사실 굉장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원장님 회복이 될 수는 있을까요? 아니, 완전히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일단은 이 침 치료가 그 국소 혈액순환을 강화를 시켜주고 국소 혈액순환을 시켜줘가지고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이 수초의 회복을 갖다 도와주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지금보다는 완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눈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한의원에서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감각신경 라인을 따라서 예. 자극을 주거나 혹은 이제 그걸 갖다가 완화시키는 각종 치료들을 하면 예.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회복이 되는 편이거든요. 예. 너무 근데 낙심하지 눈이라 마시고 어떻게 못 한다게. 예.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네. 몸의 면역력, 그다음 체력, 회복력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셔서 예, 예. 컨디션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어머니 고민이 좀 해결되셨어요? 예, 예. 네, 원장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예, 예. 전화를 끊고 나서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예, 예. 시청해 주세요. 예, 예.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봤는데요. 우리 어머님과 같은 연령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젊은 층도 많은 분들이 좀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쵸. 그런 만큼 좀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상포진이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황상준 원장님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뭐 대상포진은 앞에서 설명 잠깐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죠.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좀 존재하다가 면역 체계가 이렇게 좀 흐트러지면서 그걸 억제하고 있었던 상황이 좀 해제가 되면서 그 기회를 틈타서 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막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피부에 어떤 부위든 간에 이렇게 발적이 생기고 통증이 좀 지속되다가 한 며칠 지속되다가 갑자기 피부 쪽에 발적이 생기면서 수포 양상의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피부 분절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부 분절 쪽을 따라서 이렇게 쭉 혁대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상포진이라고 좀 이름을 짓게 되는 건데 꼭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어느 부위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처럼 뭐 눈 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팔이나 다리나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건 보통 이 옆구리 쪽에 나타나는 이 그 옆구리 쪽에 나타나는 대상포진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어느 부위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피부 분절을 따라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피부병이 아니라 그 신경의 줄기를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대상포진이 요 피부 분절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방에서도 예전에부터 뭐 전요하단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이제
마치 뱀에 물린 것 같다고 해가지고 뭐 사천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단계를 거쳐서 대상포진이 드러나게 되죠. 실제로 저도 뭐 중학교 때 대상포진에 걸려본 경험이 있거든요. 어깨부터 이렇게 쭉 띠처럼 등까지 나타나서 진짜 막 고생을 했는데 이 원장님 초기에는 약간 수포가 나타났는데 이 진행될수록 수포가 좀 올라오면서 더 화끈거리고 막 신경통까지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나요? 사실은 대상포진을 확진할 때는 수포로 확진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통증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다가 뭐 허리가 아픈가 뭐 옆구리가 아픈가 이러다가 수포가 나타나게 되면 대부분 확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상에 있어서도 그냥 허리 아프니까 물리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수포가 생기면 아는 경우가 있어서 의사들도 통증 단계에서는 대상포진하고 확진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 수포가 나타나면 이제 확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초기 치료가 사실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어서 바이러스 질환은 감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처럼 이 바이러스가 활동할 조건일 때 시작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 신경세포의 보통 수초라고 하는 것들에 상처를 내면서 전선 피복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이 신경세포들이 과민 발작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포는 이제 수포 처리를 하고 이렇게 소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통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게 돼서 사실은 초반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신경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신경의 줄기가 이제 뭐 보통 저 수초라고 해서 신경 줄기 감싸고 있는 이런 수초 같은 것들이 있는 유수초 신경이 있고 저게 없는 무수초 신경이 있는데 이 유수초 신경 주변에 그 수초들이 손상을 좀 받게 되고요. 이제 지금 어머님처럼 대상포진으로 끝나는 경우는 잘 마무리가 되는데 저 수초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병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관리하게 되는 질환이고요. 보통 그 통계상으로 한 10% 정도가 피부 병변이 완전히 해소되고 나서도 심한 통증을 좀 호소하게 된다고 하고 특히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처럼 70대에는 한 75%, 60대는 한 60% 정도가 대상포진 이후에도 이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 앞서 시청자님 전화 연결을 했었을 때 네. 눈 부위에 이렇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홍선희 원장님, 이렇게 얼굴 부분에도 이러한 뭐 형태의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 사실은 눈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눈이라고 하는 곳은 시신경이 있어서 그렇죠. 예, 요것이 이제 그 후유증을 남기게 되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경우에 빠지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 얼굴 쪽에는 이제 그 3차 신경이라고 하는 뇌신경의 분지나 또는 안면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손상을 받게 되면은 또 특별한 어떤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이제 시신경 쪽이나 눈 주변에 있는 경우에도 있지만 보통 람세윤트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대상포진이 오는데 그 대상포진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안면신경 마비가 와서 뭐 입이 돌아간다거나 구안화사 개념처럼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고막 쪽에 생기게 되면은 이 고막에 그 체액이 차면서 뭐 이런 수액들이 차면서 이런 것들이 진물이 나오면서 중이염처럼 생기면서 청신경이 손상되기도 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는 경향도 생기거나 또는 이제 혀 쪽으로 오게 되면 갑자기 음식의 맛을 못 느끼는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경우를 특정지어서 람세윤트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잘못하면 이 중추신경, 뇌 쪽으로도 가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이 하체 쪽은 조금 후유증이 적은 반면에 이 상체로 올라갈수록 그 후유증이 많아진다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초기 발견과 치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방문한다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한의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침치료, 지금도 말씀하신 분이 침치료를 하면 좀 통증이 나아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이 감기도 체력 싸움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개념으로는 양방에서 이제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를 굶겨 죽이는 것 같은 이런 양상으로 전이가 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막는 초기 치료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 관리가 안 됐을 때 이 수초나 이런 식경이 손상되게 되면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침치료를 통해서 혈류량을 늘려주거나 활동성,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좀 하게 되면 일단은 효과가 좀 있는데
이게 자꾸 재발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약 치료라든지 다른 어떤 보존적인 뭐 부항 치료라든지 뜸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침 치료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이제 그 동의보감에 보면 팔관 팔풍혈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침을 가지고 손 내에 있는 혈자리들을 사혈을 해줬을 때 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 감기 열 같은 이런 열들을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초기에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좀 되고요. 또 이것만 아니더라도 또 한약 치료를 좀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바이러스를 죽이는 한약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초기에는 그 열을 잡는 그다음에 바이러스 활동성을 좀 죽이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되는 처방들이 뭐 월비가출탕부터 황열해독탕부터 여러 가지 변증을 통해서 체력을 하면서 관리하는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후유증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체력 싸움이 되다 보니까 몸에 그 활기를 도와주는 뭐 십종대보탕류부터 인삼양용탕부터 여러 가지 처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침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게 나아진 게 아니라 그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약 치료를 좀 병용하셔야겠고요. 그 원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이 감기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그런 유와 같은 체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서 이런 전기들을 온전하게 올려줬을 때 사기라고 하는 나쁜 그런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하는 치료들이 한방에 많이 존재하니까 이런 이제 한약물 치료나 이런 뭐 정열 치료나 침 치료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